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소통 트레이너 오동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자, 무려 99회. 와우. 자, 우리 오늘 이철환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철환 저자에게 인생 키워드 같이 나누고 네. 있는데 허영심, 속물근성 그리고 변덕 이렇게 얘기 나누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변덕을 이야기 나누다가 참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해서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영석 꼴통이 너 좀 거절 좀 해봐, 거절 좀 네. 해봐. 이래서 저도 좀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약해서 그런 거 맞아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여쭸더니 지금 한겨레 신문에 김민기 씨가 네. 칼럼으로 썼던 걸 보았는데 자. 칼럼이 아니고 인터뷰. 죄송합니다. 네. 인터뷰. 네. 저 오늘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단어 지적을 되게 많이 받네요. 네. 네. 아니 정확하게 정확해야 말씀하셔야 될 것 되니까. 같아서요. 네. 네. 거기에 보면 현대 사회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그 주류 의식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정신이 이길 것인가 물질이 이길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면 그분은 정신이 이긴다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정신이 이긴다 쪽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신기하고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울러 생각했던 것은 진짜 고전으로 남는다는 것, 진짜 고전으로 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 연출가 김민기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서 다시 한번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연출자이면서 제작자인데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것에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 그것이 대중성은 없고 흥행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소신껏 만들고 손해보는 것. 보통 사람 못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근데 결국 고전으로 남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지요. 아마 거기 읽어보시면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느끼실 겁니다. 과연 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엔 정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 정신이라는 것을 아마 거기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물질을 깔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물질이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정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앞에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 같아서 김민기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고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 궁극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있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뭐 거절하지 못하고 하고 이거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소신이 있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걸 휘둘릴 것이 아니다. 이게 뭐 상처가 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거절에 대한 거절에 대한 네. 거요. 저는 사람들의 무관심, 사람들의 비웃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 받고 싶었는데 아주 굉장히 냉담한 반응, 아주 무관심한 것들,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도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웃음, 그거 감당해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날 수 없지요. 용감하게 그거와 맞설 수 있어야만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슬프고 상처받고 그랬지만 그것이 또 저를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절치부심이란 말은 그럴 때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거절에 대해서 잠깐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제안해드리거든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둬라. 굳이 네가 거절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말고 옆에 두면, 그러니까 종초 씨랑 저희랑 이제 저랑 서로 색깔이 맞는 게 뭐냐면, 종초 씨는 다 거절 못하고 다 받아줘요. 네, 다 받아줘라. 근데 저는 거절 잘해요. 내가 왜 거절하는데? 설득시켜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반대로 또 저는 그래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종초 씨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거를 거절할 때는 저한테 넘겨줘요. 그럼 제가 하고, 또 반대로 이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고 따뜻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종초 씨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면, 굳이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데 그걸 내가 뭐 거절하는 훈련을 하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그 뭐랄까 옆에 누군가 두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 범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거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억지로 내가 그걸 막 해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왜 거절하던 사람의 거절은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니까 덜 상처되는데, 막 원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막 이러면 이런 거죠. 이현석 대표가 욕을 하면요, 여러분들 되게 기분 좋으세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욕을 하잖아요. 그럼 제 기분 나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청부 욕도 있었고 또 거절 네. 대행업도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을 전화 주시면 주세요. 전화 주세요.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 그 야. 우리 작가님 이제 말씀 들으면 정말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엉뚱한 질문인데, 네. 또 다른 이철환이가 지금의 여기 서 있는 이철환을 보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항상 자신에게. 고생 많이 한다. 이 고생 많이 한다.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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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한테 늘 해주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비가 이제 봄이잖아요. 아직 나비가 하늘거리는 모습, 날아다니는 모습 많이 못 봤는데, 나비가 날아오면 사람들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나비를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나타나거나 나방이 차 위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아저씨는 신문지로 나방을 탁 치고 발로 밟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징그럽다고 막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아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방은 왜 그렇게 무실당할까요? 나비는 시를 쓰는데 이상한 술집 이름은 다 불나방이야 또. 나방은 왜 그렇게 무실당할까요? 나방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나비를 닮았는데 나비가 아닙니다. 나방이 차라리 사마귀를 닮았다면, 쥐를 닮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징그럽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나비인 줄 알았는데 나방이라고 보였을 때 그때 무섭다, 징그럽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방은 참 억울한 거지요. 그런데 나방은 그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 동안 면면이 장구한 세월 동안 자신의 생명을 이어왔거든요. 나비와 함께 생태계 최하위층에서요. 나방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나방에게는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믿음. 그래서 나방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참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나를 기다려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든 아니면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IQ를 가졌든 한 번에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깊이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어둠의 시간을 견디겠다고 저 스스로에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쓸쓸함, 지금의 마음 아픔, 상처 조금 감당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나방에게서도 이렇게 큰 교훈을 얻을 수. 목사님 하셔야겠어요. 저는 나방이 진짜 될 하셔야 거예요. 돼요. 전 불나방 될 거예요. 네. 야, 아니 사실 저희 꿀통쇼도 저는 지금 방금 얘기 들으면서 네. 저희가 시작할 때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었을 뿐인데 처음에는 12명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꿀통쇼를 바라봐 주시는 게. 그래서 저희는 몇 명이 모는 무슨 쇼가 돼야지 이런 걸 크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는 또 10년이 지나도 저희 항상 하는 말이 예. 이빨 빠질 때까지 맞아요. 다 하자. 저희는 아마 그때도 하던 대로 하고 있을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에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꿈꾸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도 내 삶이라는 걸 한번 받아들이시면 그것도 다시 한번 또 꼴통스러움을 가정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철환 마스터에게 따뜻한 위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예. 후. 자, 우리 또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같이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만나니까 이렇게도 또 우리가 같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철환 마스터에게 오늘 마스터 보시고 나 오늘 우리 이분 같은 분한테 오늘 나 따뜻한 위로 한번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도 또 뭔가 미션을 받고 싶다. 우리 챌린저분들의 도전 받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세 분 다 일어나세요. 네, 자, 네 네 분. 분입니다. 자. 네. 자, 우리 원래 우리- 챌린저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했죠. 그렇죠. 했으면 네, 이제 했었죠. 예. 네. 예. 자, 우리 자,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해주세요. 고피리. 네. 고피리는 특별 전형으로 입학이야. 들어와. 네, 일로 올라오시고. 자, 우리 자,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두 분. 빨리 오세요. 네, 자 우리 고등학생부터 올라오세요. 뛰어. 자, 마이크 잡으시고 본인 소개. 앉으세요. 와, 훌륭하다. 자, 본인 소개. 저는 대광고등학교에 지금 복학한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복학은 또 뭐야 이 서재원? 새끼야. 네. 근데 복학 그 1년 꿇었어? 잘했어, 임마. 인생은 꾸는 거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되게 빈번하게 집을 나왔다는 그럼. 술 담배만 안 했지. 네. 해봐 이 새끼야. 보면 다 알아 이 새끼야. 아직 안 폈어. 오. 자, 자. 본인 했고. 자, 우리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아까 마지막 나방 네. 얘기해서 나를 기다린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10곳이 넘게 10개 학교를 넘게 전학을 막 다니고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제가 저를 약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아까 집 나간 건 오케이. 방황을 많이 해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와서 사기도 당하고 이것저것 많이 당했는데 힘든 일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다시 복학.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 입학을 했다가 이제 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을 잡고 EBS 촬영도 해봤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도 아직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아직 찾지 못한 것 찾지 같아서.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이철환 마스터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자기를 찾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네. 저도 아직 저를 못 찾았으니 그러게. 이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해도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서 저는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게 저한테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깨닫게 되고요. 깨닫는다는 게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19살. 19살이요? 어쩌면 한국의 19살들은 그냥 붕어빵틀 속에서 나온 붕어빵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오히려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한국의 보통 19 전에 예, 사기도 당해보고 보통의 국제적인 사기를. 19세하고는 네. 분명히 다른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약에 10대의 어떤 학생에게 너의 꿈이 뭐야? 그런데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의 꿈이 정말 그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꿈은 주입된 꿈일 가능성도 많고요. 사회 주류 의식이 그 일을 하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꿈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꿈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 꿈이 내게 줄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가? 그 꿈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9세의 나이, 10대의 나이는 어떤 것에 대한 기쁨과 슬픔을 제대로 알기에는 충분히 부족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니면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하는 것, 그것이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책 속엔 담겨 있거든요. 장기려 박사님의 책이나 슈바이처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내가 체험할 수 있기에는 지극히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분명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냥 믿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책에 대한 미션을 좀 준 네, 것 같아요. 누구- 슈바이처 저책 좀 네. 소개 누구의 책? 저자가 슈바이처의 생애, 슈바이처. 슈바이처의 생애나 장기려 박사님인데 장기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네. 참고로 우리 학생은요 여기 온 것만 해도 정말. 사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아 맞아. 그것도 사실 스스로 왔잖아요. 스스로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친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야. 사실 맞아. 그게 나쁜 이력이 아니라 너무너무 멋진 스펙인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합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멋진 세상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자 그러면 미션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 슈바이처의 생애라는 책 한 권 꼭 사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래서 그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오늘 내일 사가지고 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 꼴통쇼 꼴통쇼 페이지에 근데 아닐 수 있는 게 네. 그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 예, 거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책 한 권만 좀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네. 처음에 또 아, 책 읽어라 네. 그러면 모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뭔가 딱 네. 지금 19세 지금 이 마음에 딱 맞을 만한 뭐 위로라는 책도 읽 뭐 어린 왕자. 어린 어린 왕자. 왕자 생텍쥐페리 어린 읽었어요? 왕자. 읽었어? 사실 제가 읽어도 다시 읽어봐도 좋을 다시 것 읽어봐도 같아요. 되고 있어요. 사기 당하기 전에 읽었었죠. 사기 당한 이후에 읽으면 또 그게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제가 어. 1번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한 1200번 읽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 집은요 거실에도 그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그 책이 있고 저기 식탁에도 그 책이 있어요. 앉으면 성경책 보듯이 딱 열어서 읽어요. 맞아요. 근데도 읽을 때마다 다 특히고요. 느낌이 달라요. 읽을 때마다 내가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맞아요. 읽을 때는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읽을 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그러면 어린 왕자라는 네.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자, 우리 재원 군이 어린 왕자 꼭 읽고 다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진짜 여러분 맞는 말씀인 게요. 저희 집에도 옥리원이라는 책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정말 꺼내서 읽을 때마다 정말 물론 뭐 책이 안 팔려서 네.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철환 선생님을 뵈려고 대구에서 올라온 32살 청년입니다. 와우. 오! 파마는 어디서 했어요? 파마는 저희 대구 동네에서 대구가 머리를 잘 못해. 애를 잘생겼는데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머리는 노홍구 어디 갔어 이 새끼고. 갔어. 노홍구 도망갔어. 자, 어떤 오늘 걸 좀 저는 네. 이철환 선생님 책을 아까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연탄길이란 책을 접했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작가분을 뵀으면 좋겠다. 네. 저기 산동네에 가서 내가 뭐 여건이 되고 한다면 저는 대구 살았지만은 가서 꼭 뵙고 그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고 싶고 네. 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말씀도 듣고 싶고 뭐 질문도 드리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특별히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미션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뭐 미션 챌린저 네.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용기를 안 냈으면 되게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꼭 이 자리를 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 네. 이철환 선생님한테 그 네, 말씀을 네, 꼭 네. 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네. 직접 이제 만나뵀잖아요. 네, 네. 느낀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첫 번째. 첫 번째 뭐 원래 좀 이렇게 뭐 방송 많이 이렇게 접할 그런 뭐 솔직히 저는 되게 벅차고 뵙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네. 지금 많이 떨리는데 네. 제가 뭐 어디 가서 막 떨고 뭐 그런 성격이 좀 아닌데 정말 선생님을 뵈서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 말고는 제가 따로 드릴 좋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군가의 고등학교 시절에 네. 이렇게 꿈꿨던 작가분을 오늘 눈앞에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용기도 대단해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 꼭 네. 같이 촬영하시고 사진 뒤풀이 꼭 가서 찍고 인사 꼭 꼭 하세요. 맥주 한잔 하세요. 네. 네. 뒤풀이 가셔서 꼭 같이 앉으셔가지고 네, 네.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자, 이제 벌써 우리 꼴통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끝으로 벌써 또 이게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와 또 인사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피트 버넷이라는 사람이 소설 작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 피트 버넷은 그 이야기로 참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각자마다 그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다르겠지만 저에게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소년이 제 기억엔 요트 맞습니다. 그냥 배가 아니고 요트인데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요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요트 주인에게 가서 그 요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요트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격이 얼마든 너는 그 요트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의아했겠지요. 지금 당장 갖겠다는 이야기 아닌데요. 왜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지. 아마 그것이 휘트 버넷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 같습니다. 근데 그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요트를 갖고 싶다면 그냥 요트를 욕망하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가격 같은 거 묻지 말고 그 요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게 되면 너는 살아가면서 그 요트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성에 대한 핑계를 계속 댈 거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저 요트는 사치품이야. 혹은 저 요트 살 돈으로 다른 거 사지. 저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조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수많은 불가능성에 대한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은 스피노자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기 싫은 것인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던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묘한 교차점을 갖고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다. 자, 여러분 우리 이철원 마스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이철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